유럽중앙은행과 IMF, 유럽연합으로 구성된 트로이카 실사단이 그리스 정부가 긴축 재정안을 실행하는 데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트로이카는 그리스의 긴축 재정안 내용과 함께 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에 의문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그리스가 트로이카로부터 받아야 하는 지원금 규모와 지원 방식 등이 바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유가 추세를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은 각각 리터당 0.41위안, 0.46위안씩 비싸질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8월 인상에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가격 조정에 나선 것으로 정유사들의 실적 개선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6번째 태풍인 삼바가 발생해 추석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필리핀 마닐라 동남쪽에서 발생한 제16호 태풍 삼바는 일요일 강한 태풍으로 성장해 일본 오키나와 남쪽 바다까지 진출한 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 양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7일과 10일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문 후보의 지지율은 총 39.5%로 안 원장의 37.1%를 오차범위 내에서지만 앞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12일, 13일 안팎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간의 공백기에 시장을 올릴 만한 재료는 부족합니다. 때문에 오늘 시장은 또 한 번 주춤주춤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1910선까지 갔지만 그나마 개인과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1920부근에서 약보합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투신과 국가 지자체 중심의 기관 매물에 더해서 오늘 또 프로그램 매물까지 4거래일 만에 지수를 함께 억누르고 있는데요.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프로그램 쪽을 보면 확실히 든다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코스닥인데요. 글쎄요, 만기일 이슈 그리고 대외 변수에 조금 자유로워서인지 몰라도 오늘까지 4일째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510선 어느덧 안착했는데요. 며칠 전이었던가요? 화장품주 그리고 중국 관련 몇몇 테마들 모바일 게임주들이 대규모 물량을 좀 맞으면서 급락을 한 바 있었는데 오늘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도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떴었던 건설주는 다시금 좀 주춤한데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퍼포먼스가 훨씬 나아 보입니다.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으로 가서 이영준 연구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선물 조금 살지만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는 오늘까지 3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이번 주 주요 정책 이슈와 예상 시나리오까지 미리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님 만나서는요. 미국 쪽 FOMC와 독일의 ESM 현재 판결 등 이벤트에 대한 전망과 전략 역시 체크를 하겠고요. 지금은 소형주보다 대형주에 눈을 돌려야 하는지 그렇다면 지수대로 본 대형주 매수 적기는 언제가 좋을지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께는요. 목요일 동시만기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시장인데요. 파생과 현물 쪽 대응 전략을 각각 짜보고 기존 추천주였죠. 메디포스트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가격대까지 설정해 드릴게요. 주간 5% 공략 종목은 이정복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루멘스로 설명 듣겠습니다. 끝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시간에는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영 과장님 나와주실 텐데 목요일 동시만기일에 외국인들은 청산보다 롤오버를 선택해 줄지 동원산업, 삼성SJ, 호텔신라를 보유 중이신데요. 포트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빠지지만 코스닥은 견조합니다. 혼조 장세인 것 같은데요.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국내외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 매입 계획에 힘입어서 반짝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1912선까지 내리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좀 줄이고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27% 하락한
상승한 191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900억 안팎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2천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현재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면 나흘째 상승세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반짝 하락하기도 했던 지수는 현재 개인의 순매수에 강보 합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41% 상승한 51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은 80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글로벌 대형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으로 오늘장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관련 달러 매물이 유입되면서 보합권으로 반락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30전 하락한 1129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강보 합권에서 125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차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0.66% 하락하면서 30만 1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1%대로 하락폭을 키우면서 30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1% 넘는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주당 1,200원씩 하락하면서 9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2%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에서 24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22,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0.17% 소폭 상승하면서 2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폭을 밝히고 있는데요. 2%대로 오르면서 1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다음과 CJ홈쇼핑은 각각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오늘장 3.14% 오르면서 2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안랩은 2%대로 하락하고 있네요. 현재 12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은 어제 낙폭을 만회하면서 오늘장 3%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과 SK브로드밴드도 연일 상승세입니다. 현재 CJENM은 주당 600원씩 오르면서 3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역시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주가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 소식에도 반응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42% 하락 중이고요. 쌍용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도도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보합권에서 7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현재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주 함께 살펴보시면 현재 신한지주가 2%대로 하락하면서 3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금융과 KB금융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과 BS금융지주 역시 각각 1%가 넘게 하락하면서 외환은행은 현재 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수해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남북 경협주들이 현재 상승 중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2.54% 오르면서 1,8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선도전기가 2.23%, 이화전기는 7%가 넘는 급등세입니다. 광명전기가 강보합권에서 3,150원에 그리고 재룡전기는 1.18% 오르면서 3,0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 소식에 어제의 부진을 딛고 문재인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주 살펴보시면 바른손이 8.61% 상승하면서 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들 제약은 10%가 넘는 급등세입니다. 조광페인트 역시 5.56% 상승 중이고요. 서희건설 상한가 기록하면서 1,1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불황으로 인해 저가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고 중국 소비시장 수혜 기대감과 안정적인 실적 전망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현재 중소형 화장품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가 4.65% 상승 중이고요. 코스맥스 역시 주당 1,550원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가 4.44% 그리고 아모레지와 한국화장품도 각각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실시된 금융당국의 3차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저축은행과 신민저축은행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민저축은행은 상한가 기록하면서 1,9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유 신소재가 최대 주주의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대유 신소재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조카 사위인 박용호 회장이 최대 주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테마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됐지만 급등세를 보이면서 2,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동시 만기 이틀 전 2시 8분 현재 프로그램은 차익 비차익 모두 합쳐서 2천억 가까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 쪽 생각은 어떨까요? 대신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영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물 기준 외국인들은 사주지만 선물 쪽은 이번 주 들어 계속 판다는 느낌입니다. 현물의 긍정적인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예, 오늘 시장이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조치가 발표되면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재개되는 양상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도 유럽과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도 정책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주중 외국인의 매수세는 다소 제한적인 규모에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변이 없다면 이번 주 이벤트 이후에도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그에 따른 증시의 우상향 기조 역시 지속될 전망입니다. 외국인 순매수를 예상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해보면 환율을 고려한 MSCI 코리아 지수에 비해서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낙폭이 4% 정도로 커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위험자산 선호 국면이 지속되는 한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매수 지속을 예상하는 근거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발표되는 굵직한 이벤트들에 따라 주가가 1900선을 이탈한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잠시 후 이제 마감 전략에서 그 부분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주 마리오 드라기의 그 무제한 국채 맵, 이 작품이 완성이 되려면은 이번 주 독일 ESM 합헌 결정이 나와줘야만 할 텐데요. 그리고 FOMC에서는 만약 Q3 없으면 시장이 크게 실망할까요? 두 가지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QE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커진 상황이지만 시기적인 측면인 재정 절벽과 정치적 측면인 미국 대선을 고려할 때 이번 FOMC에서 QE3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QE3 무산에 따른 증시 충격은 버냉키의 립서비스 효과를 기대할 때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강도 부양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 절벽 불확실성으로 QE3 시행 가능성을 남겨둬 시장을 안심시킬 전망이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보다 중요한 것이 ESM에 대한 독일 헌재 판결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합헌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 시장 예상치도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헌 여부 결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경우 위헌 판결 시 최근 발표된 국채 매입은 무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유로존 리스크가 재부각되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렇게 끝내시니까 무서운데 아까 1900이 깨지면 사라고 하셨잖아요. 예. 1900을 많이 이탈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 봐요. 만약에 사야 된다면 매수 적정 종목으로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ESM에 대한 독일 헌재 판결과 3차 양적 완화 여부 결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 금리 결정 등 굵직한 이벤트가 많은 한 주인데요. 물론 모든 이벤트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간다면 2000선 고지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기대와 다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1900선 지지 테스트를 한 차례 더 겪어야 할 상황에
대비를 하셔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 결정과 같은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순매수 지속과 함께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그 실적 상향 추세에 있는 화학 업종, 그리고 IT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 등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과 IT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하셨죠? 자동차 업종. 예, 전부 다 대형주를 보자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1900 이탈 시 일단 화학, IT, 자동차 대형주 사자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님 도움 말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있을 빅 이벤트 잘 보면서 역시 1900 이탈 시 주식 사자는 관점이시다고 들었는데 대형주에 관심 갖자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거 일단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12일에 있을 이벤트 큰 게 4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에 대한 합헌 여부입니다. 현재 독일의 정치권과 법 쪽에서는 합헌 쪽으로 많이 낙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역시 네덜란드 총선이 있을 예정인데 현재 그 지지율 조사한 바로는 자유민주국민당의 마르텔 디테 총리가 지지율 1위로 현 정권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부분이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 정부와 국제 채권단인 트로이카의 그리스 긴축 이행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단 그리스가 먼저 카드를 내밀고 거기에 따라서 트로이카가 어떻게 그 카드를 받아들이냐의 여부가 좀 달려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진통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아이폰 5 출시 예정이 돼 있는데 요약해 보면 국제적인 이슈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그리스 관련해서는 조금 진통은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좀 시장에 좋게 좀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1900선 가까이나 1900 밑으로 내려갈 때 지수 대형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일에 있을 또 FOMC 통화정책 결정이 있는데요. 시장은 일단 고용 부분의 둔화로 인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어저께 시장에서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지만 지금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좀 상황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유는 지금 FOMC에서 지금 버냉키 연준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고용하고 인플레 부분인데 그 한 축인 고용 보고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이제 트로이카하고 그리스의 긴축한 합의 이 부분만 조금 잡음이 있을 거고 나머지 세 개 이벤트에 대해서는 중립 이상의 예상 결과를 좀 점치시는 것 같습니다. 자, 1900 밑에서는 대형주 사자라는 관점을 얘기하시는 이 구체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셨을 때도 네. 일단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1900 밑에서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900 밑에서는 반발적으로 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120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1903포인트 정도 부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까지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일단은 좀 거기서 좀 받쳐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 갔을 때 이미 일단 많이 빠졌던 종목들, 화학 종목들은 일단 논외로 하고요. 자동차라든지 IT 관련 업종들은 매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1900 밑에서 지수 대형주를 매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고객들 입장에서 소형주 매매보다는 지수 대형주 분할 매수하는 쪽으로 저는 더 좋아 보이고요.
일단 보시면서 조금 뭐 아시겠지만 12일, 13일에 일단 대형 이벤트가 있는데 보유 중인 현금을 다 매입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기 자신이 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뭐 낙폭이 좀 크다든지 아니면 흐름에 있어서 좀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의 흐름은 있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매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을 잘 봐놨다가 1900 밑에 빠지면 좀 담는 전략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중국 관련주에 관심이 지대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대규모의 도시철도건설, 인프라건설을 이제 정부 쪽에서 승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이제 증시 자체도 좀 반등을 세게 준 바 있고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중국이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죠.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야기가 좀 터져 나오면서 네네. 중국 증시가 좋아지고 있는데요.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 국가 인프라 건설에 지금 중국이 상당 부분 많은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하면서 증시를 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즉 내용을 보시면 건설주라든지 뭐 부동산 관련 주식이라든지 이런 주식의 주가에 큰 폭의 흐름이 있을지언정 좀 대형주 중에서 은행주들의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냐 안 가냐를 떠나서 일단은 중국에서 10월 달까지 있은 공산당 그 대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있는 공백을 메꾸기 위한 어느 정도의 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국 관련해서 명절 관련 주식들은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고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10월 전까지는 중국 관련 주식들은 단기적인 접근이 저는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단기 접근을 주문하신 중국 관련주는 소재나 산업 섹터 쪽이군요. 저는 첫 번째로 일단 관광업 쪽을 먼저 보고 있고요. 네. 카지노 관련해서 GKL이라든지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관광업 쪽에 모두투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쪽으로는 아시다시피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더 보고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 주가 흐름이 너무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지금 움직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기 급등 후에는 다시 또 조정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매도 가격을 잘 포착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계 섹터 같은 쪽은 예, 조금 빠져나올 생각을 하자 이런 얘기셨는데 자, 만약에 포트를 짠다면 어떤 종목을 얼마나 담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불확실성도 너무 많아서 짧게 수익 난 거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아이폰 5 출시 얘기도 하셨는데 IT 역시 관심 있게 보고 계시죠? 예, IT 섹터를 저는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혁신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술에 있어서 경쟁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폰 5 지금 출시 예정으로 지금 12일 날 잡혀 있는데요. 어저께 애플 주가 흐름 보시면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들도 역시 애플과 관련성이 있는 기업, 즉 애플 향해 매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주가가 좀 약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2일 날 출시되고 나서 또 아이패드 미니의 출시 효과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지금 저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LG 디스플레이, 이라이콘 같은 주식들은 주가가 빠진데도 좀 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IT 관련해서 한 25%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 향해 매출이 있는 주식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뭐 세금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보수적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 시장에서의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의 선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 업체들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단지 저번에 말씀드린 엔비다드 종목에서 MDS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업종은 제가 계속 보는 거는 삼성중공업과 지금 현대미포조선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보안 해킹 관련 주식들도 한 10% 이상, 화학주는 10%, 정유주 5%, 현금 한 40% 정도 비중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섹터를 얘기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전차 가운데서 자동차보다는 이제 IT 중소형주 쪽을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두신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많은 섹터 가운데 1,900이 빠지면 이쪽에 비중을 더 늘려야지 생각하는 섹터나 종목이 더 있나요?
지금 12일 날하고 13일 날에서 이벤트를 먼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빠진다면 저는 조선업종하고 전기 전자 쪽을 좀 더 비중을 높일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삼성중공업이나 IT 부품 아까 얘기하신 LG 디스플레이, 이라이콤 이런 종목들 더 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양산지점 김민규 차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업종 포트 짜는 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 한 말씀 듣고 끝낼게요. 예, 아까 뭐 크게 뭐 얘기했던 거는 다 비슷한 흐름이고요. 네. 전기전자 25%, 자동차 업종 5%, 조선업종 5%, 네. 화학 10, 정유 5%, 보안해킹 10% 정도 포트가 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에 만약에 비중을 늘린다면 어느 정도 더 담으실 생각이에요? 한 5% 정도 추가 매수 들어가나요? 아니면 한 뭐 10%, 15% 더 사실 건가요? 저는 15% 정도 더 살 생각입니다. 예, 조선이 지금 한 5%인데 만약에 이제 이벤트 요때 출렁해서 1900 밑에 빠지면은 소위 삼성중공업을 더 사서 한 조선업종 자체를 한 20% 정도 포트에 담아보고 싶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IT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이라이콤 좋게 보신다는 얘기도 앞서 있었습니다. 김민규 차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평택촌놈을 이기는 전략 시간입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방송 보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이 단기에 코스피 지수대를 결정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양쪽에서 선물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락이 좀 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시가는 해외 증시의 결과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선물 흐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결국 선물에서 만약에 이제 하락이 나와버리면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처럼 뭐 삼성전자가 오전에는 좀 반짝해서 지수가 좀 덜 떨어졌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니까 더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6월 15일부터 이제 9월 10일까지 이제 어제까지입니다. 이제 오늘은 뺐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이제 9월물에 대한 누적 현황인데요. 개인이 이제 16,000주 정도 이제 순매수고요. 외국인이 21,000주 순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은 사실상 뭐 유명무실한데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 만기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들은 이월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 누적 순매수였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청산할 때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2월 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동향을 보면 놀라운 것이 개인들은 예상대로 현재 선물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가 약간 줄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선물 매도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오늘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둘 다 선물에서 매도가 나오면 최악의 어떤 수급 흐름이다. 그러니까 지수가 완전히 빠진다는 얘기죠. 그나마 삼성전자가 오늘 생각보다 덜 빠져갖고 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내일 흐름까지도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는데요. 만기일이 돼서도 지수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9월 13일에 이제 FOMC 회의가 남아있긴 한데 뭐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수급상은 상당히 안 좋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선물 흐름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나마 버텨서 이 정도지 수급은 안 좋다라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동시만기 전에 아이폰 5나 혹은 뭐 아이패드 미니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버텨주지 못한다면 이 시나리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종가 기준으로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시 50분 종가 기준 전략인데요. 1925선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직장인 25, 전업 50 정도 해주시고요. 1925선 미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죠. 이럴 때는 직장인 0, 전업 25%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00선 미만이 되면 웬만하면 0%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파생 투자자들은 이제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주느냐, 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현물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짧게 보세요. 그냥 단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그 지수가 이제 폭등했던 날에도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파생 투자자들 매도 포지션 잡아드렸었는데, 일단 내일까지는 이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일까지.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 만기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일단 내일까지는 큰 흐름에서는 이제 읽기 이어지니까 좀 더 위험 관리 차원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13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마 지수가 굉장히 변곡점을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어떤 그 발표를 할지 그리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차피 저는 어제도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드리겠는데요. 결국 선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버냉키가 정말 파격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도 추세 상승을 이어가기는 어렵고, 그게 아니라 이제 평범한 발언만 해줘도 사실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전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 예측이 틀려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억울할 게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분명히 제가 1950에서 1975선 사이에 매도를 제대로 다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올라가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억울할 거 없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위험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주문하셨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1900 깨지면 일단 매수를 임하자라는 생각과는 정반대이신 거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매수 사인 낼 용의가 전혀 없고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900이 깨져서 밀리게 되면 더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이제 봄에 전망했던 걸 말씀드릴게요. 봄에 제가 2050선 고점을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2000선 깨졌을 때는 눌림목, 1950선 깨졌을 때는 바닥, 1900은 진바닥이라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끄떡도 안 하고 1800 깨진다 그랬었어요. 결국은 한번 그 추세를 타게 되면은 제대로 빠진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미 제가 그때 8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 8월 21일 평균 1950 전후에서 움직였었거든요, 지수가. 저는 그날도 분명히 1900은 기본적으로 깨진다 그랬고 1850도 가능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번에 지난주에 한번 갑자기 급등해서 그렇지 저는 그 흐름을 아직까지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1900은 무조건 깨지고 1850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마당에 1900 깨지면 매수하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1900 밑에서 매수하셨다가 운 좋게 이번 주에 좀 매도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거고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절대로 평택촌놈은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카멜레온 같은 기점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관망하자 그럴 때 100% 사인 내고 반대 또 사인도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나쁘다는 건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참고해달라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추천주 메디포스트 AS 한번 들어볼까요? 예, 메디포스트는 이제 평균 이제 102,500원 정도 잡았었는데요. 네. 지금 딱 그 가격이 나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려도 가긴 갈 것 같아요. 다만 좀 지루한 모습인데요. 만약에 10만 원에 이탈되면은 그냥 얼마 안 되니까 한 뭐 2.5%도 안 되니까 그냥 손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12만 원 이상에서 매도해 주시는데요. 만약에 손절한다고 하더라도 9만 원대에서 언젠가는 다시 한번 추천해 드릴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메디포스트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어제 매도 사인 냈던 KINX랑 비슷합니다. KINX도 추천하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홍보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좀 급등해졌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종목인데, 다만 여기서 만약에 10만 원 깨지면 일단 이건 추세가 나빠지니까 던지시고요. 그게 아니면 좀 더 버텨봐달라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메디포스트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카멜레온 같으시다고 표현해 주셨던 우리 정호영 대표님, 그러나 원칙과 뚝심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 주말쯤에 강연회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대표님? 이번 주 네. 주 강연회 같은 경우에 웬만해서는 제가 정말 좀 준비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좀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 제가 정말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전달을 해드리겠는데, 딴 거보다도 이번에 이제 그 강연회 때는 제가 토크쇼 형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고받는 이런 형식으로 좀 진행하겠고요. 이번에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맞고 틀리고 떠나서 정확하게 제가 예상하는 저점을 한번 꼭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저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동부금융센터 오후 2시에 가시면 우리 정호영 대표님만의 단기 저점, 시장 보는 눈 종목 대응법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5% 정도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찾아봅니다. 주간 5% 공략주 시간인데요. 먼저 추천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이 현대그린푸드 계속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고가 오른 후 소폭 조정받고 있지만 수익률은 현재 4%입니다.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홈캐스트는 마이너스 1.7%로 손실 중이고요.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HLB 지난주 수요일 추천 종목이었는데요. 오늘도 장중 6% 오르다가 지금은 좀 뒤로 밀리고 있지만 수익률은 4.8%로 현재 수익률 1위입니다. 리딩투자증권 윤정원 주임의 인터플렉스는 지난주 목요일 추천 이후 흐름이 조금 부진합니다. 현재 5% 정도 손실 중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67,000원 손절가 이탈되는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LG, 지난주 금요일 담은 종목인데요. 이틀 연속 오르다가 오늘은 조정받으면서 다시 매수가 부근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0.3% 수익입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JB스탁 이정복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셋톱박스 전문업체 홈캐스트 하반기 실적도 기대되고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설 자리다 기대를 했었는데 소폭 손실입니다. 이번 한 주 더 기다려봐야 할까요? 대표님. 지금 네. 종목 자체가 이 종목 이제 기술적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21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자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잡을 때는 지금 지수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보통 매수할 때는 바닥에서 제가 이 시간에 네오 위즈나 네오위즈 게임이나 이런 종목들을 추천드렸을 때 바닥권에서는 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없이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하신 가격 홈캐스트 2,900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추천받을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추천드리는 종목은 루멘스라는 기업입니다. 루멘스 예. 같은 경우 기업 설명부터 간단하게 드리면 그 LED 소재나 LED 뮤들 제조 업체로 이제 국내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쪽에 이제 LED TV 판매 호조에 따라서 분기 최대 실적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산업과 휴대폰 TV 이제 조명 이쪽에 다각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급 과잉이 이제 불안 요소를 뛰어넘어서 실적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외인과 이제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루멘스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자면 지금 이 종목 자체 장대 양봉을 8월 31일 날 기록했을 때 거래량을 외국인들이 대량 기관들하고 순매수를 해줬고 지금 현재 5일선을 따라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일도 사상 최대 3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소폭 올랐던 모습인데 지금 뭐 전혀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았고 지금 전고점 부분에 대한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속적으로 한 7,000원에서 7,020원 사이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받은 종목은 루멘스였는데 현재 가격에 들어가셔서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6,700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2시 37분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17선, 코스닥은 플러스 1.5포인트가량 됩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고 포트폴리오 종목 얘기도 듣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정승영 과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상 지난주 후반 22호재는 어느덧 다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 그 네. 다음 이벤트들 어떻게 될까 눈치 보는 그런 형국인데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영향권에 들었다는 분석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물 옵션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되겠죠. 내일 모레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해외 시장에도 큰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이제 정리할 그 시장을 정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그 이제 선물과 그 옵션의 움직임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이번에는 선물과 옵션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6월물이 이제 12월물로 롤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프로그램 그 최근에 이제 뉴스들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매도 차익 잔고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뭐 3조 원이 넘었다, 4조 원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결국에는 롤오버를 하지 않고 거의 그 물량의 거의 70% 80% 정도가 외국인이 갖고 있는 물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롤오버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번 만기 때 차익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이런 말씀들을 그 이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어느 정도 그 프로그램 매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의 매도 물량도 조금 나오면서 지수를 압박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그 이제 독일의 그 헌법재판소 ECM에 대한 판결과 그리고 아이폰 5의 출시, 뭐 그리고 FOMC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당히 그 대형 이벤트들이 많은 관계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서 뭐 피해가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그 동시만기일 날 외국인들이 물량 청산해서 매물을 쏟아내게 하기보다는 롤오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하셨는데 일단 독일의 ESM 이 이슈가 잘 풀려야 외국인들도 롤오버를 시켜주겠다. 재료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ESM 합헌 자체가 연기될 수도 얘기가 오늘 나와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연기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뭐 이제 결정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이제 뭐 가능성의 하나인데 연기가 되더라도 시장에는 뭐 어떤 뭐 그 큰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죠. 분명히 뭐 연기되는 이유들이 어떤 그 현재 결정이 조금 이제 미흡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 오늘 뉴스를 통해서 나오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 이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내일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그 뉴스 플로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헌재 결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이제 그리스가 오늘 또 뭐 좀 약간 이제 고춧가루를 뿌리는 뭐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가 이전에 그 결정들 그 이제 긴축 정책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드라기 총재가 발표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힘을 조금 잃어가는 그러면 그리스도 긴축의 어떤 그런 이제 ECB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의 긴축 정책안을 받아들여야 결국에는 순조롭게 그 20 정책들이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가 제대로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유럽 문제들은 상당히 조금 난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일단 그리스하고 트로이카 이 부분은 조금 향후에도 잡음이 더 나올 가능성을 아예 열어두자라는 얘기. 자, QE3가 이번 FOMC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할 거야라고 약속만 해줘도 중립 이상 영향력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일단 QE3는 제 생각에는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그 시장의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QE3를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쓸 수 있는 경기 부양책 카드는 모두 다 쓰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렇게 되면 이전에 QE를 시작했던 그런 시장 분위기와는 지금 사뭇 다릅니다. 결국에는 모든 정책의 카드를 다 내놓는다면은 시장은 어떻게 보면 환호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망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에는 QE3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그 FOMC 회의에서 QE3를 조금 더 연기를 해도 된다, 뭐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QE3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그 주식을 갖고 있던 지금 모든 세력들이 이제 모든 카드를 다 썼다. 그래서 주식을 팔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주식시장에는 QE3를 하지 않는 게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오늘 일부에서 전문가님들한테 여쭤봤었던 것 중에 가장 극명한 대답을 양쪽에서 받았던 게 바로 1900이 깨지면 주식을 사야 되느냐,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동시만기 때 소위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지, 이거 연계해서 좀 빠지면 많이 빠집니까? 또 사면 되는지. 네, 일단 어제 그 미결제 약정이 한 9,100계약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결제 약정이 17,000계약 정도 줄고 있죠. 이게 어떤 신호냐면 결국엔 롤오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 선물옵션, 매수 포지션이 그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는 만큼의 어떤 수급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 롤오버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 각종 이벤트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이제 불확실한 요소를 다시 끼얹게 되면은 분명히 매물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단기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한 1880, 70에서 80 정도는 매수를 하시라고 그 정도 박스권에서 1907, 80에서 한 1950 정도의 박스권 전략이 상당히 유효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한 1870 정도 오면은 매수를 하시는 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하나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항상 항상 전일에 종목을 준비해서 오늘 들고 나오면 항상 오늘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잠깐 오늘도 조금 애매한 종목, 오늘 좀 많이 올라서 좀 애매해지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에스텍파마라는 종목입니다. 예. 에스텍파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라고 그러죠. 의약품 원료를 이제 수출하는 회사인데, 주로 이제 일본에 많이 수출을 합니다. 뭐 유럽과 미국에도 수출을 하지만 주로 약 비중의 80% 정도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공장 증설을 하면서 이제 800억 정도의 규모의 매출의 규모였는데, 하반기 때는 한 1,600억 정도까지 공장 증설의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주가를 끌어올린 그런 요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주가가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엔터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들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그 기관의 매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제 조금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부 기관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제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매수권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한 5.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조정 구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한 15,000원 초반대, 15,000원, 15,100원 정도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한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는 15,100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21선에 걸리는 13,2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의외로 좀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보자, 에스텍파마 얘기였습니다.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좀 보면요. 종목이 한 4개 정도 있었군요. 동원산업, 호텔신라, 삼성 SDI, 메디포스트 모두 비중은 20%였습니다. 자, 메디포스트가 좀 너무 조용한데요. 일단 손절가도 하향 이탈했고 전량 매도사에 나머지는 모두 보유인데, 추세적으로 동원산업은 거의 다 목표가에 왔고 수익률도 1등이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메디포스트부터. 메디포스트 손절을 해야 되는 손절가의 부분에 이제 타치를 했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습니다. 이게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제 수급이 조금 꼬이면서 손절 라인을 타치를 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매매를 제가 보고 이 종목은 추천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그리고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고점 부근에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이기 때문에 뭐 한두 달 좀 더 길게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죠. 드디어 오늘.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상당히 증가한다. 그러면서 GKL이나 파라다이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때 호텔신라도 이제 조금 못 오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오늘 조금 뒤늦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충분히 전 고점 이상 저는 하반기 때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SDI 조금 이제 더딘 주식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뭐 실적 밸류에이션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면은 충분히 뭐 버틸 만한 가격대고 제가 봤을 땐 15만 원 돌파 이후에는 충분히 16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교체가 좀 있었죠. 매직포스트 기술적으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빼고 에스텍파마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종목 수는 여전히 4개군요. 자, 추세적으로 좋은 동원산업에 오늘 또 하나의 에스텍파마가 끼어듭니다. 가격을 좀 볼까요? 에스텍파마 오늘 의외로 좀 급등하는 바람에 15,000원대 초반까지 좀 기다렸다 사시면 좋겠습니다. 호텔신라 오늘 다시금 상승 시작했고 동원산업, 삼성 SDI 모두 다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수영 과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